네, 잘 지내셨나요? 그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시험 주간이라 수업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엔 그 관련된 이제 숙제를 지금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소스 하나를 좀 정하셔서 이거를 실제로 돌려보시고 그 코드를 그 뭐 한 두세 라인 중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주석을 좀 남겨주시면서 이게 뭐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짧게 그렇게 이제 그 주석 표시하셔서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좀 네, 설명을 추가를 해주심과 동시에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셨을 때 보통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실행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그 출력을 이렇게 PDF로 출력을 하셔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보드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과제 탭인가요? 그쪽에 가시면 그게 하나 제출을 하시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엔 기한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제가 일요일까지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11월 12일 말씀하시죠? 아마 됐나?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오늘이 그렇죠. 네, 오늘이 2, 3일, 2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아마 저희가 좀 LSTM을 조금 하다 말았던 것 같고요. LSTM을 제가 이게 아마 많이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큰 하이 레벨에서 이제 말씀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LSTM에서의 기본적인 셀의 구조는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특정 타임 스텝 t에서의 셀이 있고 또 똑같은 어떤 그 파라미터들을 그 구조나 네트워크의 구조나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똑같은 이제 셀들이 셀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어떤 그 구조와 이제 파라미터들도 쉐어하는 어떤 그런 세트의 그 이제 한 단위 모듈이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 간다. 그 다음에 뭔가 해당 이제 인풋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엔 뭔가 여기서 생성한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여기서 다음 단계를 넘겨주고 그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다음 단계의 아웃풋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이런넷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RNN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이제 어떤 입력인 XT와 그 전에 이제 넘어왔던 것을 이제 HT-1이라고 해서 두 개를 뭔가 받아다가 어떤 새로운 HT를 만들어내 갖고 그걸 옆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HT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현재 타임 스텝에서 만들어야 되는 아웃풋을 이거를 어떤 또 다른 펑션을 거쳐서 혹은 뭐 또 다른 레이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뽑아내주는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지금 그때는 이제 RNN이라는 구조라는 거를 배웠고요. 저희가 즉 요거 두 개만을 가지고 요게 한 뭐 3차원의 벡터고 요게 뭐 한 4차원의 벡터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그냥 컨캣을 해갖고 마치 뉴런넷에 그때 이제 그렸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한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서 그냥 거기다가 이제 tan h를 걸어줘서 HT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유의미한 정보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런 어떤 변환을 저희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저 뒤쪽으로 다음 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해서 저희가 아웃풋으로 변환을 한번 더 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풋 아웃풋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때 말씀드렸던 그 롱텀 디펜던시를 이제 뭔가 해결을 해주도록 이제 이 LSTM이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LSTM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바뀌면서 그 바뀐 점은 이게 뭔가 이 옆쪽으로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서로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타임 스텝으로 전달해주는 정보는 요 HT라고 하는 이런 뭐 예를 들면 3차원 어떤 특정 디멘전을 가진 이런 벡터였다면
여기에 LSTM에서는 이 두 가지의 벡터가 존재해서 그게 이제 셀과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 그래서 C의 T, 그다음에 H의 T, 이 두 가지 종류의 벡터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얘는 그냥 차원을 다 그냥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얘도 3차원, 얘도 3차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옆쪽으로 넘겨주는 벡터가 요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하이 레벨의 뭔가 좀 구조의 조금의 차이였고, 그 다음에 요 셀이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여기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공비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같은 변환을 계속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선형 변환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스케일러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런 곱셈입니다. y는 3x 뭐 플러스 2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뭐 여기서 나온 거를 또 여기 x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아웃풋을 또 여기다 또 넣어줘서 뭐 이런 동일한 변환을 거치는데 결국 이 3이라는 게 그 공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계속 이렇게 크게 그 등비 수열처럼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이게 공비가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그것처럼 이제 역시 등비 수열에 의해서 거의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먼 시점 이후에는 뭔가 이제 오래전에 생겼던 정보가 그냥 그대로 뭔가 유지된 채 흘러갈 수가 애초에 없는 구조가 된다. 네, 그게 좀 포인트였었고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단순히 여기서 그 과거에 넘어왔던 이 셀 정보를 필요하면 이제 그대로 흘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또 다른 3차원 벡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엔 저희가 추가할 정보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질 정보를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곱셈에 기반해서 이제 저희가 변환을 무조건 이런 곱셈에 기반한 어떤 형태로 저희가 한정을 지었다면 여기는 뭔가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보로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정보를 어떻게 봤냐면 기존에 넘어왔던 정보에다가 이제 여기 덧셈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3차원의 벡터가 또 만들어지고 그게 기존 정보에다 이렇게 더해지는 꼴로서 이제 다음번에 넘겨줄 정보를 이제 만들어준다. 이 구조가 이제 좀 핵심적인 어떤 차이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엔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디테일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지난번에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다 했었나요? 이거 LSTM 저희가 LSTM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었나요? 다 안 했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 세 가지 벡터까지 설명을 했으면 거의 다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은 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겸 이거 뭐 100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뭐 굉장히 중요한 뉴럴넷의 성공을 가져온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또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이 LSTM이라고 하는 요 특정 방법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또 CNN이나 이런 저희가 이미지는 지금 다루진 않기 때문에 뭐 CNN은 저희가 여기서 커버를 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어쨌든 이미지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된 그 CNN에서도 그 리지듀얼 넷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구조를 따르게 돼서 거의 이제 동일한 아이디어가 적용이 돼서 뭔가 성능을 좀 올리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들어온 인풋과 그 전 단계에서 넘어온 히든 스테이트 정보 요게 뭐 요 두 개를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요 네 개 세트에 그러니까 뭐 이 H나 그 셀이나 그런 애들의 디멘전이 이제 3차원이라고 한다면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이제 3차원짜리 벡터를 총 4세트를 만들어 준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그러니까 4세트를 하나하나 단위로 한쪽은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거치는 거 3개, 3세트, 그다음에 탄 H를 거치는 한 세트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엔 요 첫 번째 요거 이제 포겟 게이트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 처음에 넘어왔던 정보가 만약에 38-4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그 전 단계에서의 넘어온 셀이라고 한다면 이거에다가 이제 어떤 부분은 저희가 버려주고 필요 없는 정보는 이제 버리고
아니면 저희가 킵해줘야 될 정보는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0, 1, 2를 이렇게 좀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주는 거죠. 3에다가는 0, 8에다가는 1, 마이너스 4에다가는 1을 역시 또 곱해줘서 버릴 부분은 버린 형태의 벡터를 만들어준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정보가 되고요. 여기서 쓰이는 0, 1이라고 하는 이 마스킹 정보, 요게 그 포겟 게이트에서 나타나는 그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으로서 나타나는 게 되고, 그거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0.1, 0.8, 0.7. 그러니까 꼭 0, 1, 1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밸류가 아니라 뭐 아니면 도 식의 밸류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는 이제 적당한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0.1, 0.8, 0.7 뭐 이런 값을 내고 0.1이라는 건 뭐냐? 이제 0이면 저희가 100% 그러니까 싹 다 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곱하기 0 하면 뭐든지 0이니까. 그다음에 3에다가 이제 0.1을 곱하겠다. 그 말은 이제 10%의 정보만 저희가 남기고 90% 정보는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버릴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서 곱해지는 벡터였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포겟 게이트 얼마만큼 잃어버릴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아까 지금 더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새로운 정보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탄 H에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타난 어떤 정보랑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라는 단순한 변환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가하고 싶은 정보는 일단 다 담되 뭔가 어쩔 수 없이 선형 변환이라는 간단함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도 일단은 이제 포함된 좀 노이즈가 섞인 정보를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어떤 필터링, 그러니까 아까 포겟 게이트처럼 이 벡터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버릴지를 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또 다른 게이트, 매스킹 형태의 어떤 벡터를 또 곱해서 뭔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얘에다가 이제 추가할 정보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게이트, 그러니까 뭔가 숨은 역할을 하되 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풋으로서 저희가 새로이 추가해야 될 정보에 대한 게이트니까 이건 인풋 게이트라고 불렀고, 요거는 뭔가 이제 좀 이름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게이트 게이트라고 불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받아들인 인풋을 가지고 뭔가 저희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한 어떤 정보의 형태로서 만들어낸 벡터가 되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세트 벡터 중에 이게 탄 H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벡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인풋 게이트에 의해서 얘를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준 후에 그거를 이 셀에다가 더해줬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최종적인 저희의 셀 벡터고, 그게 다음 단계로 쭉 넘어가는 어떤 벡터가 됩니다. 이게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이제 어떤 유의미한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셀이 먼저고, 선후 관계를 따질 때 셀이 먼저고, 셀을 인풋으로 해서 이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여튼 얘는 왠지 모르지만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벡터가. 근데 셀이 누가 더 먼저냐? 셀이 더 먼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셀을 가지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만들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네, 이 셀이라고 하는 정보는 저희가 그러니까 플러스를 계속 해주거나 뭐 마이너스를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여기서 더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주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탄 H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1이고요. 최대 값은. 그 다음엔 얘를 그대로 내가 살려서 더해주겠다. 인풋 게이트에서 이거를 그냥 100% 살리려면 역시 100%에 해당하는 1.0을 곱해주면은 이 1을 온전히 다 지금 프리비어스 셀에다가 저희가 더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이 셀에 해당하는 어떤 그 3디멘셔널 셀에서 이 특정 값에다가 계속 이제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 이게 비슷한 강의를 제가 좀 얼마 전에 또 해갖고 거기서 말씀드린 거랑 좀 헷갈리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그게 제가 잠시만요. 네,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때 뭐 코드도 좀 생성을 하고 이런 뭐 갑자기 이렇게 좀 뭐 C 코드에 해당하는 이런 코드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캐릭터 레벨 RNN으로 이제 만들어낸 어떤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덴테이션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괄호를 여기 있는 괄호를 하나를 열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인트는 또 한 스페이스 2개 정도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if를 가지고 여기서 또 괄호를 열었으면 또 이쪽에서는 또 인덴테이션이 또 2칸 더 돼 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이제 어떤 공백들도 하나하나 캐릭터를 하나씩 저희가 생성을 하는 셈인데,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공백을 지금 내가 몇 생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개의 공백을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생성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카운트 정보를, 그 개수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아 내가 뭐 4개까지 내가 그 공백을 생성한 이후에 이제 코드에 해당하는 if를 생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이제 카운트 정보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정보라는 것을 어떤 여기서 셀에서 저희가 갖고 있을 법한 어떤 이 특정 디멘전이 뭔가 지금까지 내가 스페이스바를 생성을 해낸 어떤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스페이스바를 하나씩 생성할 때마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4개까지 다 생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페이스바는 고만 생성하고 이제 IF 이런 걸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생성하는 국면에서 이제 제대로 된 코드를 생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이 값은 뭐 0으로 이제 리셋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셀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카운터 역할도 하고, 아니면 괄호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그 괄호를 열었으면 플러스 1로 뭔가 딱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엔 괄호가 닫히기 전까지는 괄호 안에 뭔가 여기서도 보시면 이 if 스테이트먼트에서 괄호를 지금 열었고 쭉 캐릭터를 생성하고 있고 괄호를 지금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제대로 이제 열었으면 그 연만큼의 횟수로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언젠가는 괄호를 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얘가 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저 괄호를 지금 열었다라는 형태를 뭔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열었다. 그러면 한 번 열었으니까 1이라고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괄호가 끝나기 전에 괄호를 또 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도 카운터를 저희가 1로 또 세팅을 해갖고 2로 세팅을 하고, 그러면 괄호 닫는 거, 오른쪽 괄호를 생성을 할 때는 그 2라고 하는 값에 거꾸로 탄h에서 나오는 값을 마이너스 2를 생성을 해줘서 그걸 하나씩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0이 됐다. 그러면 이제 괄호는 더 이상 제가 닫을 괄호는 이제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또 이런 셀에서의 어떤 특정 디멘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어쨌건 그런 게 셀이고요. 그러니까 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닝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탄h를 한번 걸어서요.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는 거에다 탄h를 한번 걸어서, 마치 저희가 그냥 RNN에서 한번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탄h 같은 난리니어 유닛을 한번 거쳐줘서 그 다음 번째 레이어에 인풋으로 넘겨주는데 사용을 뭔가 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어떤 형태의 아웃풋처럼 이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셀을 탄h를 한번 걸어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생성해야 되는 아웃풋, 여기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정보는 저희가 숨길 건 숨겨주고, 혹은 여기서는 이제 셀에는 있었으나 이제 히든 스테이트 단에서 이 위로 올라갈 때 아웃풋을 생성할 때 이제 넘겨주는 정보에는 제가 이런 뭔가 어떤 정보는 저희가 이제 숨겨준 형태로 좀 더 아웃풋을 좀 더 헷갈리지 않고 뭔가 좀 명확하게 생성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좀 도와주는 벡터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아웃풋 게이트가 있었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서 4개 벡터 세트 중에서의 한 벡터인 요 시그모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4개 세트의 벡터를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해서 셀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셀을 가지고 탄h를 건 후 아웃풋 게이트를 또 통과시켜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생성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셀 정보도 만들어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 정보도 다음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아웃풋을 생성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거를 위로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LSTM의 기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꼭 만들었어야만 하는가, 뭐 그런 요소, 그런 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 다양한 다른 구조들을 좀 트라이를 해보긴 했으나, 뭐 일단은 뭐 요 구조 정도가
가장 그래도 두루두루 잘 동작을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것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 이렇게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을 해준, 즉 과거에 있었던 정보를 필요하다면 그냥 그대로 흘려줄 수 있고요. 그게 결국은 뭔가 이제 덧셈, 계속 등비수열에 의해서 곱셈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덧셈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저희가 바꿈으로써 더하는 거를 0으로만 더해주면 이제 기존의 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간단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좀 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LSTM과 거의 모르겠습니다. 비율은 제가 모르겠지만 좀 비등비등하게 그래도 좀 많이 쓰이는 어떤 구조 중에 하나가 이 GRU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Gated Recurrent Unit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얘도 뭐 그런 비슷합니다. 얘도 그런 LSTM에서처럼 그 롱텀 디펜던시를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덧셈 구조가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은 그 LSTM에서의 프로세스를 조금은 더 단순화 혹은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간소화는 뭐 사실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간소화된 어떤 셀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뭔가 LSTM을 썼을 때 나올 법한 성능을 얘가 그대로 내줄 것이냐. 그럼 그 성능은 그럼 뭐가 성능이냐? 그거는 저희 태스크에 따라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다음 낱말을 생성을 할 때의 어떤 그런 랭귀지 모델로서 저희의 이 LSTM 셀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낱말을 저희가 뭐 I played 뭐라 그러면 거기에 나올 단어를 누가 좀 더 잘 맞추느냐, LSTM을 썼을 때 잘 맞추느냐, 아니면 GRU를 썼을 때 잘 맞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저희가 이제 어떤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서 어떤 게 더 성능을 좋게 내느냐 이거에 사실 좌지우지돼 갖고 저희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잘 나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 태스크가 예를 들면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구조에서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들이 쭉 들어가고 이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이게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 이 센티멘트가요.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랬을 때에도 역시 이 하나하나의 셀을 LSTM 혹은 GRU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성능이 잘 나올 것인가. 잘 나오는 애를 저희가 취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제 LSTM과 GRU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두루두루 여러 태스크에 한번 써봐도 이제 성능들이 대충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RU도 LSTM 못지않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빠르게 됩니다. 좀 간소화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GRU에서는요, 아까 그 LSTM에서는 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타임스택 간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두 가지였습니다. 셀과 이 히든 스테이트 정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RNN에서는 저게 그냥 히든 스테이트 하나였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이걸 두 개로 꼭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좀 다시 하나만 어떤 한 벡터만 써서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셀과 히든의 어떤 구별을 저희가 없애고 따로 두지 않고 그걸 한 벡터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든 스테이트 벡터, 이거 한 줄만 서로 오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 어떤 운명을 보시면, 스토리를 보면 얘도 뭔가 하여튼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곱해지는 것은 뭔가 시그모이드 아웃풋에서처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곱해질 때에 이제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들을 각 디멘전별로 곱해줘 갖고 정보를 이제 저희가 선별적으로 얼마만큼을 버려줄지를 저희가 선별적으로 이제 버려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가지고 뭔가 또 더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인풋을 가지고 만든 어떤 정보를 새로운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될 정보를 저희가 더해주는 형태로 여기 벡터에다 더해주는 이 구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게 또 다시 이 아웃풋을 저희가 생성을 할 때에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부 프로세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이게 요게 이 그림은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요 그림으로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히든 스테이트 정보랑 이제 previous hidden state 정보와 현재 input state 정보를 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만들어서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정보를 그냥 LSTM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선형 변환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되 지금 요것도 요 라인도 보시면 이게 똑같은 게 일로 하여튼 뭔가 넘어오고요. 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ht-1과 hxt 이 두 개의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뭔가 이놈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놈은 일단은 지금 무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가지고 어떤 선형 변환을 해서 탄 h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보에다가 또 똑같은 정보인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다른 선형 변환을 해서 이제는 시그모이드를 거칩니다. 이게 약간 아까 이 세 가지의 게이트 중에 뭐 한 게이트로서 역할을 하고 그 놈이 일로 가서 얘를 이제 선별적으로 또 버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뭐였을까요? IFOG가 있었는데 IFOG 요놈에 해당하는 게 아까 IFOG 중에 뭐였을까요? 뭐 이름을 좀 약간은 외워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기억하시면은 아니면 앞장의 슬라이드나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될까요? 게이트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정보를 가지고 새로이 저희가 추가할 정보로서 그러니까 어떤 선형변환을 거친 후 탄 h를 거쳐서 만들어진 -1에서 1 사이의 정보들 그게 이제 저희는 아까 게이트라고 불렀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단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저희가 아까 한번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추가할 정보는 포함하되 이 선형변환이라는 단위감 때문에 뭔가 좀 불필요한 찌꺼기 같은 정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포함된 게 있었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0에서 1 사이의 그런 게이트를 만들어서 다시 뭔가 선별적으로 저희가 수문을 조금은 그 각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각 디멘전마다 다르게 해서 또 곱했었잖아요. 그 게이트는 이 IFO 중에 뭐였을까요? 그 게이트는 포겟 아니면 아웃풋 아니면 인풋 네, 이게 보시면 이제 네, 요 이제 LSTM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탄 H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 게이트였고 여기다가 뭔가 이제 필터링이 되는데 네, 이게 인풋 게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에서 만들어진 뭔가 정보를 저희가 게이팅을 한번 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인풋 게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GRU에서는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인풋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인풋 게이트를 여기서는 그냥 Z라고 부릅니다. Z. 그래서 보시면 요 H-T가 이게 뭐냐면 아까의 그 게이트 같은 놈이었고요. 여기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탄 H를 거쳐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탄 H를 거쳐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아까의 그 인풋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셈을 해줘갖고 이제 선별적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자 이게 지금 여기서의 저희가 만들어낸 히든 스테이트 정보인데 그게 마치 그 전에서 이제 셀 스테이트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가는 기존에 있었던 셀 정보에다가 3차원의 셀 정보에다가 저희가 뭔가를 또 곱해줬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버려줘야 될지를 과거에서 넘어온 정보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버려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IFO 중에 뭐였을까요? 네, 그게 이제 포겟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넘어온 정보를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혹은 선별적으로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사실 포겟 게이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어진 정보 그리고 과거의 정보 거기다가 게이팅을 각각 나름대로 해서 이거를 더해준 상태로 현재 셀 같은 애를 그 LSTM에서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 GRU에서는요 여기서의 게이트와 여기서의 게이트가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3차원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역시 좀 그러니까 추가할 정보는 최소한 포함하되 좀 약간의 그런 좀 불필요한 정보까지 추가된 정보. 그다음 얘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곱해지는 값인데 0.8, 0.1, 0.4 이렇게 돼서 이 새로이 추가될 정보에다가 80%만 남기고 새로이 추가될 정보 중에 이 두 번째 디멘전은 저희가 90%는 싹 버리고요. 얘는 이제 40%만 남기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곱해지는 게 이게 포겟 게이트였고, 예를 들면 이 포겟 게이트는 얘 나름대로의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0.7, 0.5, 0.2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과거에서 70%를 남기고 현재 정보에다가 80%를 남긴 거를 더해주겠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결을 봐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진 정보에서 내가 80%만큼의 정보를 취해서 내가 지금 현재 정보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줄 거라고 한다면 과거에서 넘어온 요 정보에다가는 자동적으로 이거를 20%만 저희가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0%를 내가 더해줄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꾸로 그 전에 넘어온 거에서는 내가 80%는 버리고 20%만 남겨주겠다. 그게 바로 1-ZT라는 거에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는 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0.8, 0.1, 0.4에 1 빼기를 각각 해갖고 0.2, 0.9, 그다음에 0.6이라고 하는 벡터가 자동적으로 이게 포겟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 아까는 셀과 히든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히든만 있어서 그냥 한 정보로 그냥 합쳐버렸고요. 그 다음엔 또 게이팅을 그러니까 넘어온 포겟 게이트와 그 다음에 인풋에서 또 버릴 쪽 인풋 게이트 두 개의 게이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한 게이트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1 빼기로 해갖고 얘만 구하면 되도록 또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게이트를 하나로 그냥 저희가 해결을 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간소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엔 사실 그게 이제 다로 그러니까 그렇게만으로도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그거보다는 한 단계를 조금 저희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간단해서는 좋은데 예를 들면 좀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LSTM을 썼을 때 뭐 센티멘트 언어의 성능도 뭐 85%가 나왔던 게 얘는 뭐 70%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이제 모델을 간소화는 했으나 뭔가 필요한 요소들이 빠졌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은 더 기존에서 LSTM에서 하던 거랑 비슷한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보고 하도록 하나를 좀 추가를 해줬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요 놈입니다. 요 리셋 게이트라고 부르는 놈이 되고요. 자, 요 리셋 게이트는 네, 뭔가 시그모이드고 또 뭔가 하여튼 과거의 요 놈에서부터 선형 변환을 해서 시그모이드를 걸어준 0에서 1 사이의 뭔가 벡터가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디에 쓰이냐 하면요. 어디에 쓰이냐 하면 자, 이게 보시면 얘를 만드는데 여기에 쓰였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누구한테 곱해지느냐? 바로 그 전에서 넘어온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서 뭔가 한번 게이팅을 한 버전을 가지고 이 탄H에서 지금 현재 인풋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만드는데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요. 그 전에 이제 이 LSTM에서 셀과 히든 스테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은 뭔가 더 다양한 좀 저희가 나중에 쓸지 모를 나중에 필요로 할 법한 정보들까지 싹 다 포함을 하는 애였고요. 그 다음엔 그거를 한번 저희가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 당장 아니면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 정보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의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 데는 지금 직접적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정보는 일단은 한번 가려주는 형태로 네, 그거에 현혹되어서 뭔가 현재 아웃풋이나 아니면 이런 게 좀 현혹되지 않도록 뭔가 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놈이었죠. 요 차이가 셀과 히든 스테이트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히든 스테이트 정보는 그렇게 가릴 거 가린 버전을 저희가 어디다 쓰나요? 아웃풋을 만드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 번째에 넘어간다. 다음번으로 얘를 넘겨주면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LSTM에서는 이 정보가 바로 네, 애초에 있었던 요 IFOG라는 지금 요 셀의 어떤 가장 중추적인 어떤 요 네 개의 벡터 세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저도 뭐 가끔씩 이제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다음 번째 요 IFOG 이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 네 개의 벡터 세트를 만들 때에는 입력이 뭐냐? 현지에 들어온 어떤 입력 벡터랑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넘어온 히든 스테이트 벡터입니다.
그렇죠? 걔를 가지고 이제 선형 변환을 해갖고 IFOG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LSTM에서 얘는 그러니까 이 CT-1에서는 뭔가 그 전 단계에서는 얘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갖고 뭔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린 형태의 버전이 벡터가 이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린 버전의 벡터로 IFOG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GRU에서는 셀과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다 합쳤잖아요. 하나로 그냥 했고, 그러면 이제 GRU에서의 그 히든 스테이트는 셀처럼 역할을 해야 될까 아니면 히든 스테이트처럼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 어떤 의도는 일단은 필요한 정보는 얘가 하나로 합쳤다면 셀과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로 합쳤다면 필요한 정보는 그 하나로 합친 곳에 다 들어가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과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GRU에서 그게 하여튼 전 단계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먼 미래에서 쓸 뭔가 정보도 다 포함을 한 버전인 거고요. 지금 그거를 입력으로 해갖고 지금 들어온 입력으로 해갖고 여러 이런 게이트도 만들고 뭐 게이트 격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에 아까 LSTM과 비교를 해보시면 LSTM은 여기서 셀 격에 있었던 정보에 뭔가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쓰지 않을 부분들은 가려진 버전의 히든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거 만들 때는 그냥 가려지지 않은 버전의 얘를 쓰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쳤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존 LSTM의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과 없이 그냥 넘어온,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라도 쓸모 있을 법한 것까지 포함된 버전의 벡터들을 가지고 선형 변환을 해서 이런 게이트들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할 정보에는 특별히 얘에다가 한번 여과를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추가할 정보를 만들 때에는 입력을 당연히 이제 XT는 입력으로 들어오되, 그 전에 넘어왔던 히든 스테이트 정보에다가 저희가 여과할 부분들은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해준 여과된 버전의 어떤 벡터를 가지고 그걸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얘를 만들어 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셋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T가 마치 그 LSTM에서 CT처럼 쓰이고요. CT처럼 쓰이고, 여기 단에서 얘는 뭐냐 하면 그 여과된 버전을 쓰기 때문에 그 LSTM에서의 CT가 아닌 HT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과된 버전.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여과된 버전을 이런 다른 거 게이트를 만들 때에도, 그러니까 이 Z가 뭐였냐? 아까 그 인풋 게이트이자 포겟 게이트는 자동으로 인풋 게이트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얘였잖아요. 얘를 만들 때에 저희가 XT랑 어떤 여과된 버전, 셀에서 한번 여과된 버전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RT를 여기다가도 뭔가 해준다면 좀 더 LSTM이랑 비슷해지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과된 버전의 HT-1을 가지고 IFOG를 싹 다 그 여과된 버전의 인풋으로 만들어주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좀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그런 식의 좀 뭔가 대응 관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또 드리면 이제 얘 리셋 게이트는 마치 그 전 단계에서 셀을 히든 스테이트로 만들 때에 이제 선별적으로 버릴 역할을 했던 아웃풋 게이트, 그 전 단계에서의 아웃풋 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리셋 게이트입니다. GRU에서.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 GRU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IFOG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셀 히든이 따로 있었던 거에 비해서 히든 하나만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3차원 벡터가 2세트에서 1세트로 줄었고, 그 다음에 아까는 IFOG 4개를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엔 ZR만 만들어주네요.
두 세트의 벡터만 만들어주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네. 그러니까 게이트 요 세 개를 두 개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G가 여기서 역할을 하는 G였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IFOG에서 I랑 F가 두 개가 한 벡터인 Z로 이제 뭔가 하나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아웃풋 게이트는 다음 단계로 이제 좀 밀어두고 한 단계 더 이제 저희가 연기를 해서 이제 리셋 게이트에 해당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의 아웃풋 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해야 되는 벡터 세트를 또 한 세트를 줄이고,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겨줘야 되는 벡터도 또 한 세트를 줄인 버전이 GRU가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RU는 이제 성능이 그 LSTM이랑 뭐 거의 비등비등하다. 여러 두루두루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GRU를 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간단하니까 뭐 그냥 그러면은 뭐 차이가 없으면 그냥 GRU를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GRU만 사람들이 100% 쓰면 되지 않을까. 뭐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뭐 이것저것 그냥 혼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두루두루 볼 때 이제 GRU가 이제 LSTM과 성능을 이제 비슷하게 낼 텐데, 이제 조금은 그래도 뭐 좀 간소화된 모델이니까 조금 일부의 경우는 성능이 약간씩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두루두루 쓰되, 근데 이 GRU는 이제 간단하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메모리도 이제 적게 들고 또 학습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4개 세트 벡터를 3개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넘겨줘야 되는 벡터도 2세트 대신 1세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태스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NLP 태스크들 같은 경우 이제 좀 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모델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너무 이게 복잡하게는 만들어놔서 어떻게든 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는 하는데, LSTM 다 이렇게 여기저기 도처에 이제 깔아놨더니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얘를 좀 GRU로 이렇게 좀 바꿔치기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뭔가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하면 정보를 그냥 그대로 흘려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자. 이 저기 그레이디언트 백프랍 측면에서도요 또 마찬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프랍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로스가 발생이 되었고, 이게 문장이 예를 들면 I love you, 그럼 이거는 뭐 이제 포지티브 센티멘트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네거티브라고 뭔가 얘가 잘못 판단을 해서 저희가 로스를 발생시켜서 백프랍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뭔가 러브라는 단어를 뭔가 잘못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I love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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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이거를 네거티브로 판단했다. 그러면 저희가 러브까지 도달하려면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러브를 잘못 판단해서 러브를 네거티브 센티멘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네거티브 센티멘트로 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애들은 뭐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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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를 뭐 포지티브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뭔가 저기 그냥 대충 뉴트럴하게 판단을 했다면, 하여튼 범인은 이제 러브라는 단어를 저희가 잘못 센티멘트로 판단했을 거고, 그 단계까지를 여기서 발생된 로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큰 로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그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 저 뒤쪽에 있는 러브까지 저희가 보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LSTM 구조에서는요, 이게 여기서 뭔가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 플러스 10만큼의 굉장히 큰 양의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뭔가 이건 이 화살표를 저희가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뭔가 더해지고 여기서 또 곱해지고, 이게 좀 그림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림은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게 백프랍이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플러스로 걸릴 때의 이쪽에서 발생된 뭔가 10이라는 그레디언트가 있다. 그거는 이 플러스가 될 때는 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사가 되죠. 이해가시나요? 이거 아시나요 혹시? 저기 두 개가 뭔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발생된 아웃풋에서 발생된 그레디언트는 이 더해지는 각각의 이쪽 인풋 쪽으로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복사가 돼서 같은 그레디언트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그냥 뭐 이겁니다. 뭐 Z는 x 플러스 y에서
여기서 이제 편미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 즉 dx분의 dz 혹은 dy분의 dz를 해보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1, 1이 나오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 값을 그냥 1을 곱해주고 y에 대해서도 1을 곱해줘서 이쪽에 그레디언트가 그냥 복사가 돼서 똑같은 그레디언트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뭐냐? 지금 이게 게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풋 게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근데 뭐 얘네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묻는 거고 이 뒤쪽으로는 그냥 이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곱해진 게 포깃 게이트였잖아요. 그 LSTM 구조로 보면 포깃 게이트에서 이제 곱해진 게 네, 뭐 하여튼 이 지점에서도 뭐 곱하기 1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가 그냥 흘러가서 결국은 여기서 생긴 그레디언트가 요 플러스라고는 복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넘어왔죠. 그럼 여기 또 뭔가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또 무사히 무사 통과를 해서 저기서 발생된 그레디언트가 여러 단계를 그냥 그 값의 어떤 변질이 없이 그냥 쭉 이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워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기서 생성된 어떤 특정 값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유지가 된 채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 똑같은 구조는 백워드로 저기 그레디언트가 백프랍이 될 때도 화살표를 역행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거꾸로 갈 때에도 그 그레디언트 값을 뭔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이런 uninterrupted gradient flow 뭐 이런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LSTM 혹은 GRU의 내부 구조에 대한 어떤 이게 되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RNN 기본 구조의 RNN은요 안 씁니다. 이거는 거의 쓰실 일이 없고요. LSTM이나 이제 GRU를 쓰시면 아마 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어텐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여러 구조에서 이제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그 many to one의 구조를 따르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 love this movie 해갖고 인풋 시퀀스를 쭉 받아다가 아웃풋을 하나를 마지막에 탁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정보를 종합했다가 막판에 최종적인 결론을 탁 내주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ne to many의 형태는 이게 이제 어떤 또 예제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좀 약간은 주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이 어텐션 모델을 저희가 이해를 할 주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고려 대상인 이 이미지 캡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션은 지금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는 뭐 당연히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는 뭐 그 자체로서 뭔가 하여튼 정보를 저희가 뽑아냅니다. 이 이미지인을. 그리고 이 이미지 캡셔닝은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글을 쭉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초반에 딱 한 장이 들어오죠. 뭐 이미지는 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비디오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만 들어오고요.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요거에서의 정보를 저희가 잘 이해를 했다가 어떤 단어들을 해당하는 어떤 설명글로서의 단어들을 쭉 이렇게 좀 생성을 해주는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뭔가 좀 흥미로운 예제로서 한번 좀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뉴럴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름도 참 잘 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뭐 뉴럴톡, 뉴럴넷이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의 이미지 캡셔닝을 그냥 비디오에서 좀 적용을 한 건데 각 프레임마다의 사진을 얘가 분석을 해서 그 사진 한 장에서의 한 장의 인풋을 가지고 어떤 시퀀스로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단어들의 시퀀스로 아웃풋을 RNN을 쭉 기차놀이 하듯이 매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해갖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걸 했더니 소리도 나는데 뭐 소리는 뭐 좀 별로 그냥 노이즈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갔고
그래서 뭐,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얘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캡션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캡션이 그래도 뭐 생각보다 꽤 잘 말이 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제 이미지 캡션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아마 그 저희가 아까 그 블로그로 봤던 이 아마 몇 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안드레 카파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만들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네, 뭐 어쨌건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 딱 한 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설명글을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아, 이제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 RNN을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넘어온 히든 스테이트,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넘어온 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0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뭐 어떤 복잡한 어떤 다른 어떤 예외 조항이나 아니면 예외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없으면 그냥 그 구조는 똑같이 유지하되 없으면 그냥 0으로 그냥 채웁니다. 네. 그럼 0인 벡터를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뭐 그냥 뭐 0이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안 더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이미지 캡션에서는 그냥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어떤 피처 벡터 같은 거를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 피처들을요. 여기서의 그 previous hidden state에서 넘어온 입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에서 넘어온 어떤 그 피처 벡터가 뭐 한 3차원이다. 그러면 그 3차원 벡터를 지금 여기에 입력으로 previous hidden state 벡터의 역할을 하도록 넣어서 생성을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금 이 모델은 단어를 지금 생성을 해야 되는 모델인데 아무 단어도 지금 생성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뭘 넣냐면 저희가 지금 문장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문장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지는 어떤 단어를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저희 워드 딕셔너리에서의 어떤 한 특정 단어로 저희가 등록을 해놓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어떤 그 단어 인덱스를 사전에서의 그 인덱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이 RNN 모델은 그 전 단계 지금 현재 입력은 스타트 그러니까 지금은 스타트 단어를 지금 단계에서 입력을 생성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그냥 단순히 문장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요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이제 첫 단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게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를 넘겨주는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고 이제 위로 가서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해주고 이걸 또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해서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얘가 이제는 나는 문장을 끝내겠다 라고 하는 그 여기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끝내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는 어떤 그 단어가 생성이 될 때까지 쭉쭉쭉 이렇게 좀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뭐 그럼 얘를 그냥 테스트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가 그러면 안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뭐 저희가 단어의 딕셔너리가 한 10,000개쯤 된다라고 하시면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만입니다. 10,000개의 유니크한 단어들이 쫙 이렇게 각각의 디멘전 혹은 인덱스를 할당받아서 있는 그 단어들이고 10,000개 중에 어떤 한 단어씩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00개 중에 한 단어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의를 해놓은 문장 끝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사실 10,000개 중에 여러 단어들을 얘가 생성을 하는데 어느 시점인가는 문장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를 생성을 할까? 뭐 사실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 이제 이 end를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단어 시퀀스 다음에 end를 꼭 생성을 합니다. 그거는 좀 또 왜 그럴까요? 제 질문이 좀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왜 end를 그러면은 좀 멀지 않은 시점에 얘가 그냥 무한대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태스크인데 어느 시점 적당한 시점에서는 꼭 이렇게 end를 꼭 생성을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훈련 셋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역시 어떻게 하냐? 이미지를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만들어 놓은 이제 캡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RNN 모델은 훈련 셋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입력에 해당하는 인풋 이미지를 받아다가 스타트를 생성을 하되
예를 들면 이거는 걸, playing baseball, 이런 게 있다. 이런 캡션들이 이제 우리의 그 예제였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맞춤과 동시에 이게 얘가 배우는 또 패턴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단어가 한 5에서 10단어 정도 이후에는 꼭 end가 나타나네 라는 패턴을 얘가 학습을 내부적으로 하겠죠. 네, 마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배웠었던 어떤 그 뉴라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예제가 여기서 있었잖아요. 이 뉴라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네. 이거는 얘가 어떻게 학습을 했을 것이냐? 이렇게 인풋으로 학습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단어가 한 예를 들면 한 3, 40단어, 아니 3, 40캐릭터가 지나가면 꼭 이렇게 뉴라인이 한 번씩 나타나더라. 이런 패턴을 얘가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한 특정 셀 디멘전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뉴라인 카운터로 뭔가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려갔다가 몇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뉴라인 한번 딱 생성해줘야지. 이런 패턴을 얘가 내부적으로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어떤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책 한 권의 캡션이 나오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장들이 보통 한 5에서 10단어 정도 되더라. 그러면 얘도 그 패턴을 배워서 중간 단어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맞추는 거까지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여튼 대충 얘가 통밥으로 한 5에서 10단어 지나면 엔드를 내가 생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거를 이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어 주느냐. 네, 요것도 사실 조금은 좀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지는 이미지고 예를 들면 이 RNN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뭔가 좀 이런 입력 단어들을 막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처리를 하면서 유용할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걸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 전 단계에서 넘어온 뭔가 이미지에서 뽑혀진 어떤 벡터.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뭔가 이 텍스트들을 받아서 이거에서의 어떤 그 의미들을 잘 이렇게 가공을 해서 넘겨주는 그런 종류의 정보를 가지는 벡터였는데 첫 단계에서는 뭔가 이게 이미지에 해당하는 벡터를 준다.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뉴럴넷에서 이렇게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미지랑 그리고 또 텍스트랑 이런 정보가요. 이 뉴럴넷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마치 좀 저희가 하듯이 좀 이 데이터 타입에 좀 상관없는 얘네들이 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 아니면 그런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글쎄요 고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 고양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발현되는 어떤 형태가 고양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갖고 있죠. 고양이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물체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한 생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하이 레벨의 개념이 있고요. 이게 발현되는 여러 가지 그 모델러티,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타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미지다. 그러면 고양이 사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누가 고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에서 나타난 그 단어를 가지고도 단어라는 어떤 그 글이라고 하는 글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어떤 그 고양이라는 것.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소리는 어떨까요? 야옹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저거는 뭔가 고양이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인풋이 소리였던 이미지였던 뭔가 텍스트였던 간에 저희 머릿속에서는 뭔가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어떤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서 파악을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직관이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능이라는 것의 가장 키 애스펙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룰 때에 그런 백프랍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단어들을 생성을 할 때 결국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까지 그레디언트가 흘러오고요. 그러면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뭔가 이 단어에서 생성될 법한 벡터들이랑 완전 영 딴판으로 막 이상한 벡터를 얘가 그런 벡터를 만든 거를 갖다가 여기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프랍이 여기까지 흐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양이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이미지상에서 고양이는 고양이 사진은 아니지만 고양이가 대충 여기쯤 있다. 여기 고양이가 있네. 그 다음에 이 고양이는 예를 들면
마치 단어로서의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랑 이제 동일한 형태, 동일한 어떤 벡터를 가지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 벡터, 여기서 생성된 3차원 벡터, 여기에서 생성된 이 3차원 벡터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점들이라고 아니면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전 단계에서 넘어온 이미지 타입의 이미지라는 모델러티를 가진 어떤 이미지라는 형식을 가진 데이터였다 할지라도 얘들은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어떤 이 모델 내에서의 어떤 동일한 역할을 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이 텍스트랑 같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룬다 그래야 될까요? 같은 스페이스에 얘네들이 그 시밀러리티 아니면 그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 레벨에서의 그런 어떤 유사도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가까운 곳은 가까운 단어, 가까운 개념은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그게 어떤 고양이라는 어떤 단어였든 아니면 이미지였든 아니면 고양이를 나타내는 뭐 야옹이라는 그 소리였든 그것들이 결국은 변환되고 나면 이 같은 스페이스에서의 그 비슷한 지역으로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좀 얼토당토하는 벡터였다. 그러면 저희는 백프랍을 통해서 너는 이런 벡터여야 돼 라는 것을 이 뒤쪽에서 얘를 만들어냈을 법한 어떤 뉴럴넷, 그러니까 이 이미지로부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환을 통해서 이런 추출이 된 이 3차원 벡터를 만드는 데 쓰인 어떤 그런 뉴럴 네트워크, 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런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데에도 이제 백프랍이 쭉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3차원 벡터를 만들 때 쓰이는 네트워크도 그런 식으로 이 텍스트랑 잘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는 한 스페이스에 묶일 수 있도록 이제 동시에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알맞게. 그다음에 참고로 이쪽에서 이제 그러면 이 3차원 벡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CNN이라는 걸 쓰죠. 컨볼루션 뉴럴넷이라는 걸 써서 컴브 쭉 거친 다음에 컴브 맥스풀 쭉쭉 뭔가 해갖고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뭐 피처 유용할 법한 피처를 이미지에서 뽑아내는 어떤 제네럴한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이게 이미지에서 쓰이는. 그 다음엔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뭔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좀 붙여서 뭔가 쭉쭉쭉 하는데 뭐 적당히 이제 이쯤에서 좀 잘라서 이쯤에 잘라서 이거를 뭔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는데 이게 아까 그 3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기에서의 첫 단계의 이 첫 번째 그 previous hidden state 벡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여기서 뭔가 백프랍이 쭉쭉쭉 와서 이 previous hidden state 벡터가 이게 영 엉망이었어. 얘를 좀 우리가 얘가 지금 지금 성능이 안 나오고 있는 범인이야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백프랍을 흘려주고요. 이게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어떤 네트워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컴브 뭐 맥스풀 뭐 컴브 맥스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풀리 커넥티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도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 raw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 3차원 벡터를 어떤 형태로든 여러 단계의 뉴럴넷을 거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3차원 벡터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책임을 가지던 혹은 그 역할을 담당하던 여기까지도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로스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다 학습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 이제 이미지에서의 피처를 뽑아내는 이 네트워크 부분도 이제 이미지 캡션이라는 태스크에 알맞게 학습이 되어서 여기서 주어지는 요게 마치 그 다른 어떤 벡터들이랑 의미상으로는 이제 의미가 통하도록 뭐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그 컨볼루션 뉴럴넷 혹시 좀 잘 아시나요? 컨볼루션 뉴럴넷? 컨볼루션 뉴럴넷 어느 정도 아시나요 혹시?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그러면 컨볼루션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투표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기권이 거의 99%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직전 시간에도 또 하고 1학년 수업을 했는데 뭔가 물어봤는데 한 70명 되는 수업에 yes or no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70명 중에 그러니까 답을 맞았든 틀렸든 손든 학생이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맞추는가를 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투표율 제로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어쨌건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뭔가 좀 이게 파악이 되니까
이게 컨부가 컨볼루션 되게 좀 중요한 그거고 이제 저희가 텍스트를 다루는데도 컨볼루션 사실 쓰는데 그래서 좀 이걸 제가 얼마만큼의 디테일을 좀 커버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이나 이런 지금 RNN 모델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텐션 모델 그러니까 RNN의 어떤 확장판으로서의 이제 네. 그런 이제 어텐션 모델을 배울 때는 이제 뭐 그냥 컨브를 그냥 어느 정도 블랙박스를 좀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겠다. 네.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RNN 기반으로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퀀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약간만 고려를 하는 형태로 이제 뭔가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CNN 기반으로 이제 텍스트를 클래시파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나 쓰일 법한 컨볼루션 뉴럴넷을 이런 텍스트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도 저희가 좀 잘 배워두면 좀 유용하게 좀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뭐 최소한 저희 학생이 뭔가 실험을 했을 때는 네이버 영화 평점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긴 리뷰 평가글 있잖아요. 한 줄 남기고 그다음에 별점 뭐 8점, 뭐 7점, 뭐 6점, 아니면 1점, 10점 뭐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 어떤 평가글에 그 사람이 남겼을 법한 점수를 예측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세분화된 별점이라고 하는 형태로의 센티멘트 어널러시스 모델인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I love this movie. 그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를 남기고 그 사람이 준 별점은 뭐 9점. 그러면은 조개 들어왔을 때는 9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I hate this movie. 그러면 얘가 2점 줬다. 그러면 그때는 2점을 이제 예측하도록 10단계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값을 예측을 하도록 하는 모델로 저희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저런 RNN 기반의 구조보다 이제 CNN 기반의 구조가 이제 성능이 더 잘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실 때 어떤 CNN 같은 구조도 좀 기초를 좀 닦아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결국 뭐 딥러닝이 이제 CNN, RNN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요 어텐션까지 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뭐 거기서 살짝 응용인데 거꾸로 CNN, RNN이나 이런 좀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다 뭔가 좀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럼 다시 뭐 이제 어텐션 모델로 돌아와서 뭐 이미지 캡션의 예제들이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one to many 형태의 모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풋을 하나 이미지만 처음에 주고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start of sentence, start 해라 이렇게 들어가고 단어들을 쭉쭉쭉 뽑아내주는 뭐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제 만들어 봤더니 학습을 시켜봤더니 뭐 이렇게 잘 나오더라. 뭐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안 나오는 것들, 이거 뭐 안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얼토당토하게 틀리는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이런 식으로 뭐 베이스볼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볼을 던지려고 한다. 그래도 꽤 말이 되는 어떤 형태로 좀 캡션을 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네, 이제 뭐 손에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쥐고 있는 어떤 이렇게 좀 했고요. 이게 털복숭이 옷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틀린 경우도 좀 말이 되는 것들을 좀 뽑은 건데요. 근데 뭐 얼토당토하게 틀린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건 네, 이 정도로 잘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이미지 캡션, 즉 원 투 매니의 모델에서 저희가 어텐션을 적용한 버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이게 이제 아까의 그 캡션 모델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 CNN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벡터, 3차원짜리 벡터를 그냥 뽑습니다. 하나. 그래서 그게 이 히든 스테이트처럼 작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단어들을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생성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인풋에 해당하는 이 인풋 이미지에서의 정보는요. 처음에 2단계에서만 들어갑니다. 처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 정보가 어찌 됐건 간에 뭔가 제 아무리 LSTM이라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들어왔던 정보들이 점차로 뭔가 조금은 이제 좀 소실이 좀 되거나 변질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뭔가 이 단어들을 쭉 생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요 사진을요 보여드리되 이게 약간은 무슨 뭐 인지과학이나 이런 거에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뭐 사람이 뭐 어떤 거는 좀 잘 기억하느냐 뭐 그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리 어텐티브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좀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저희가 반사신경 이렇게 무릎을 딱 치면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반사가 딱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센싱과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감각 뉴런인가 그런 거랑 이제 그 운동 뉴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 내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 내에서. 이게 이런 감각이 들어왔을 때 이런 운동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펑션이 여기 내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뭐 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거 잘못 만져갖고 딘다, 그러면 이게 왜 디느냐? 사실 딱 됐을 때 요 감각이요, 뜨겁다라고 하는 요 센싱을 받아서 딱 뛴다라고 하는 요 어떤 그 펑션이 요 손가락 내에서 바로 일어난다면 이게 딜레이가 거의 없이 바로 저희가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뛸 건데 이 경우는 이 센싱을 한 정보가 사실 이 머리까지 저희가 와서 아 이게 뜨거운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가락을 띄어라라고 해서 사실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 진짜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화학 혹은 생물 물질. 네.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생겨서 이걸 못 뛰니까 이걸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뭐 하여튼 이게 뭐 좀 시각화나 이런 데서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하여튼 네, 뭐 하여튼 그건 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시각화 같은 거를 좀 또 많이 해서 그런 쪽또뭐 약간 흥미로운 뭔가 있는데 하여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은 뭐냐면 제가 요 이미지를요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뭔가 한 0.1초 동안 잠깐 타닥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캡션을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랑 거의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기 새는 그 찰나에 저희가 봤다라고 생각하고 버드까지는 제가 생성했는데 이 버드가 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고 있었는지 그 다음엔 이 버드가 이게 물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지 주변이나 뭐 이런 정보들 뭐 하여튼 얘는 좀 하얘니까 얘가 참 그때 잠깐 보였는데 이런 뭐 주변까지는 저희가 좀 잘 못 본 거예요. 그럼 사실 캡션을 생성하는 게 그때 잠깐 찰나로 본 이미지에서 저희가 캡션 생성하면 버드하고 뭐 이렇게 좀 말끝이 흐려지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요 RNN 구조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뭔가 좀 명확하게 들어왔던 정보가 어찌됐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단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저희가 쭉 어떤 긴 단어들을 저희가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뒤쪽으로 갈수록 좀 기억이 흐려지고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거꾸로 이걸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그냥 뭐 계속 이제 캡션 생성을 하는 동안 이걸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할 법한 어떤 이 일은 뭐냐면 버드가 있으니까 딱 버드 있는 곳을 딱 보고요. 그 다음엔 버드가 날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버드 플라이까지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물 위에서 날고 있네. 그래서 over the sea 뭐 아니면 over the 뭐 river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얘를 생성을 할 때는 얘를 보고 그냥 얘가 날개짓을 하고 있으니까 flying을 붙이고 그 다음엔 얘가 날고 있는데 어디 위에서 날고 있느냐 이 저기 뭔가 물 위를 날고 있구나 해갖고 뭐 over the sea 뭐 이런 걸 뒤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도 저희가 캡션을 달 때, 설명글을 달 때 그 설명글에서에 포함되는 어떤 단어 하나들마다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 유관한, 그 렐러번트한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요 RNN에서의 원투매니 구조에다가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좀 모델을 좀 임프루브 하고자 한 게 이제 이 어텐션 모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은 이렇습니다. 각 단어들을 저희가 생성을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생성을 할 때에요. 저희가 그 단어에 알맞을 법한 이미지에서의 어떤 그 단어에 유관한 어떤 그 특정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생성을 할 때. 그거를 저희가 입력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텐션 모델, 즉 저희가 단어 하나하나를 생성을 할 때에 그 이미지에서 해당 부분에 당연히 이렇게 딱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봄으로써 그 단어를 저희가 뽑아내듯이.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버드 플라잉까지는 뭐 대충 뭐 그런데 오버 더 그러니까 오버 더 뭐 이거는 사실 오버는 뭐 이미지에서 좀 그렇고 뭐 관사인 더를 생성할 때도 사실 좀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생성할 때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관련성 있게
그 정보에 기반해서 특정 단어를 생성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문법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랭귀지라는 거에 의해 랭귀지라는 어떤 그런 특성, 그러니까 문법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기반해서 그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그 어텐션 모델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도 좀 조절을 하는 게 좀 있긴 한데요. 뭐 하여튼 그냥 매 단어를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의 해당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해준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모델 구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조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뭐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버드라는 단어를 생성했습니다. 버드. 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여기 있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명사를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라는 게 여기서의 이 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엔 다음에 나올 명사를 생성을 네가 해달라 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버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버드라는 단어를 생성을 할 때에 저희의 이 RNN에서의 인풋을 그 전에 생성했던 단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타임스텝마다 여기 이미지에서 뽑혀진 어떤 정보를 매 타임스텝마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 넣어주는데 저희는 이 넣어줄 때에 여기서 생성을 해야 될 이 단어에 유관한 부분만 저희가 골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골라서. 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미지에서의 어떤 정보를 추출할 때요. 저희가 어떻게 추출하냐면 대략적으로 이 이미지를 구획화를 해놓습니다. 구획화. 그 구획화는 그걸 꼭 몇 바이 몇으로 해야 되느냐, 그 구획화가 좀 너무 좀 성긴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일단은 크게 이슈는 안 되고 그냥 적당히 구획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획화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모순정의처럼의 이런 구획화가 생겼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어텐션이 없었던 모델은 이런 한 줄짜리로 뭔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3차원짜리 그냥 벡터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 이미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냥 한 줄짜리 벡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버드가 있다. 아니면 이게 C가 있다. 그 다음엔 여기에는 버드의 색깔은 화이트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저희가 이제 설정해 놓은 이런 피처 벡터의 특정 디멘전들의 이런 정보들이 녹아져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뽑은 벡터는 이 버드는 어디에 있었고 이 C는 어디에 있고 화이트는 화이트인데 이제 뭐가 화이트라는 건지 이런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요 어떤 유의미할 법한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좀 유의미할 법한 요 피처 벡터를요 각 위치별로 저희가 생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이 바둑판처럼 요거가 이렇게 생겼지만요. 요게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3x3으로 이렇게 구획화를 해서 각 위치별로 아까 있었던 그 3차원 벡터면 3차원 벡터 아니면 저희가 뽑은 정보가 예를 들면 한 100개쯤 된다. 이게 컬러 정보 아니면 이게 뭔가 이 이미지에 동그란 게 있다 아니면 네모난 게 있다 아니면 별표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에 해당하는 어떤 디멘전들을 저희가 쭉 설정을 해놔서 그것들이 이 위쪽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큐브를 형성을 하는 거고요. 즉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 한 줄이. 그리고 아까 그 3차원이 여기 3x3이랑 좀 이렇게 겹치니까 숫자가 대충 피처를 저희가 한 100개 정도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100개의 정보에 대해서 각 위치별로 이렇게 총 이거를 저희가 파이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섬유, 약간 광섬유 이런 옵티컬 파이버처럼 이렇게 약간은 엿가락 아니면 그 칼국수에서의 그 엿가락처럼 한 줄 한 줄의 그 엿가락이 이게 100개의 길이를 가지는 어떤 100디멘전al 벡터 표현형이 되고요. 그게 이 서로 다른 3x3의 총 9개의 서로 다른 위치별로 이런 피처 벡터를 저희가 뽑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이 어텐션 모델을 돌릴 때의 인풋이 됩니다. 즉 아까랑은 차이가 위치 정보는 싸그리 무시된 채 어떤 100디멘전의 피처 벡터를 그냥 어떤 히든 스테이트,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넣어주는 게 어텐션이 없었던 버전의
원투매니를 사용을 한 어떤 어텐션 원투매니를 사용한 이미지 캡션 모델이었다고 한다면요. 이 이미지 캡션 with attention은 위치별로의 그런 어떤 유용할 법한 백디멘전의 정보를 따로따로 다 뽑아놓고 그것들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 각각의 입력의 단어들을 생성할 때 넣어주는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이제 버드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by 3으로 저희가 보시면 얘가 뭐 예를 들면 버드 위치를요 한 이쯤으로 저희가 딱 고정을 시켜버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총 9개 중에서요 9개의 피처 벡터, 그러니까 총 100디멘전을 가지는 서로 다른 9개의 피처 벡터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저희가 넣을 거는, 여기에 저희가 줄 거는 바로 요 한 벡터를 골라서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곧 버드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게 좀 뭐 답을 알고 이거를 기반으로 얘를 좀 생성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뭔가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골라갖고 약간 이게 좀 조금은 이제 선후관계 아니면 이렇게 좀 인과관계 같은 측면에서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약간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넣어줄 법한 것은 일단 어가 나왔잖아요. 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뭔가 하여튼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사가. 그러면 그 명사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을 법한 어떤 그 이미지에 해당 위치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점에서의 어떤 그 해당 그 피처 벡터를 넣어주면 그 뭔가 물체가 있어서 어 다음에 나올 어떤 물체에 해당하는 위치는 일단 저희가 뽑아서 그 해당 위치에서 피처 벡터를 줬으면 이 피처 벡터에서 예를 들면 100디멘전 중에 어떤 디멘전은 이게 뭐 고양이의 뭐 꼬리, 그 다음에 새의 머리, 뭐 새의 날개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고양이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고 이제 새에 대한 뭐 새 머리, 뭐 새 날개 뭐 이런 정보들이 좀 세게 있더라. 아 그럼 이게 새구나. 그러니까 버드라는 단어를 이런 어떤 피처 벡터에서의 정보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버드를 지금 생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버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쭉 가서 이제 C 오버 더 다음엔 더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C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버드는 생성을 했고 얘가 뭐 플라잉 버드 플라잉 오버 더 C 그러면은 하여튼 뭐 위로 이제 날고 있다. 그러니까 오버 더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이미지 상에서는 어디를 골라서 줘야 될 것이냐? 바로 뭔지 몰라도 뭔가 위에 날고 있을 법한 뭐 누군가가 날고는 있는데 그 뭔가 날긴 나는데 모 위에서 날고 있을 때 그 모에 해당할 법한 곳을 저희가 골라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좀 여기 좀 많죠. 여러 군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총 9개 중에 저희가 이제 어떤 찾아야 되는 어떤 그 유관한 어떤 저희가 찾아야 되는 어떤 그 대상으로서의 그 놈이 한 위치에만 있을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뭐 사실 3by 3으로 나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귿자로 뭐 이렇게 생긴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3by 3은 그냥 저희가 이미지를 구획한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구획한 그냥 그 어떤 단계 아니면 그 저기 디스크리타이즈한 그 레벨의 개수일 뿐이지 이거 자체 한 위치에만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을요, 요 디귿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끌어와서 얘네들을 하나의 파이버로 종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 종합은 쉽게 그냥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생성해야 되는 이 C에 해당하는 단어로의 어떤 그 대상, 후보 대상은 여기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니까 2개 빠져서 디귿자에는 총 7개의 위치에 해당하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 그 7개의 위치를 그냥 7분의 1씩 곱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 네. 그러면 이제 이 7개에서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100디멘전의 서로 다른 벡터들을 그냥 평균을 낸 게 여기에서의 뭔가 이 Z격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오버가 그 전에 나타났던 단어니까 이게 쭉 여기가 이제 오버가 들어가. 이게 Y가 되고 Y 뭐 한 7, 그 다음에 Z 7, 이게 또 RNN에 들어가고 이게 H 7, 그리고 여기서 이제 C를 생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어텐션 모델의 어떤 하이 레벨의 어떤 좀 직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음 번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 약간 소설처럼 이제 오버 다음에는 뭔가 C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C에 해당할 법한 부분들은 과연 누가 골라주는 것이고 뭐 하여튼 그걸 또 골라주는 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번에 이제 필요할 법한 위치들을 선정을 해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벡터를 뽑아서, 그리고 그게 후보군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됐다. 한 위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7개나 된다. 그러면 7개를 그에 맞게 평균을 내서 평균의 벡터들을 여기다가 매번 공급을 해주도록 하는 어떤 또 다른 RNN 모듈이 있습니다. 또 다른 RNN 모듈. 그 RNN 모듈이 이제 어텐션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어텐션 모듈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다른 형태의 RN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거를 굳이 좀 RNN이라고 생각하면 또 괜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걔는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어떤 또 다른 뉴럴넷입니다. 그냥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에요. 그리고 그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에서의 인풋으로는 뭘 주느냐? 인풋으로는 뭘 주냐면요. 여기에 있는 저희가 이제 위치별로 있는 위치별로의 피처 벡터들의 모음, 네,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요게 매 타임 스텝마다 그 어텐션 모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하여튼 어디를 골라야 될지, 그래서 다음번에 누구를 보내줘야 될지 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바로 여기서 뭔가 생성을 해줍니다. 즉 그게 여기에서 붙는 A1, A2, A3입니다. 이게 attention 1, attention 2 뭐 이런 겁니다. 즉 이게 RNN의 구조가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이 한 단위의 RNN은 기본적으로 인풋을 2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생성된 단어랑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봐야 될 부분에 가중치가 걸린 채, 그래서 이제 뭔가 가중평균이 된 어떤 그 해당 100디멘셔널 벡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 2개가 인풋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풋 측면에서는 지금 해당 단어를 생성을 할 뿐만 아니라요. 이 RNN에서는 아웃풋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합니다. 뭘 생성을 하냐면요. 뭔가 벡터를 하나를 더 생성을 합니다. 100디멘전짜리 벡터를 하나를 더 생성을 해요. 그래서 100디멘전짜리 벡터를 하나를 더 생성을 하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어텐션 모듈에다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텐션 모듈의 입력은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오버 더까지 했다 그러면 더를 생성을 하고 뭔가 그 다음번에 내가 보고 싶은 어떤 100디멘셔널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어텐션 모듈에 입력으로 주고, 이거는 매번 똑같은 인풋이 매 타임스텝마다 매번 똑같은 재료 벡터들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어텐션 모듈은 그냥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 혹은 이제 그거 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얘는 그냥 독립적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또 다른 뉴럴넷을 저희가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뉴럴넷의 입력은 뭐냐면 이 크다란 덩어리의 재료 벡터들을 받고, 그 다음엔 이 RNN에서 다음번에 내가 보고 싶은 어떤 템플릿 벡터에 해당하는 100디멘셔널 벡터를 입력으로 이 2개를 받아서 여기서 받은 그 100디멘셔널 벡터랑 여기서 우리가 이 재료를 갖고 있는 9개의 100디멘셔널 벡터랑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어텐션 모듈 내에서 비교를 해서 얘가 과연 찾고 싶은 100디멘셔널 벡터가 과연 이 총 9개 중에 어디랑 가장 매칭이 잘 되는지를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듈을 예를 들면 레이어를 뭐 여러 개를 쌓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뭐 조금은 더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뭔가 찾고 싶은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날긴 나는데 뭐 위에서 날 법한, 그러면 그거를 뭔가 이미지상에서 뭔가 좀 저희가 그 대상 후보군을 고르기 위해서는 뭔가 얘가 찾고 싶은 100디멘셔널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여기에 있는 9개랑요 9개의 그 캔디데이트 후보군의 100디멘셔널 벡터 9개랑을 각각 다 이제 페어링을 해갖고 저희가 내적을 해보는 겁니다. 내적. 즉 결국 여기서 생성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한 줄짜리 이렇게. 이거를요 총 100디멘셔널 벡터인 원 바이 원을요 이거를 마치 이걸 또 컴브라고 원 바이 원 컴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9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다가 한 번씩 이제 대조를 시키는 이렇게 딱 오버랩을 시켜서요 내적을 시키는 겁니다. 내적.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찾고 싶은 백디멘셔널 벡터를 저희 9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 해당하는 그 백디멘셔널 벡터 하나하나랑 내적을 해봐서 시밀러리티를 저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 어텐션에서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그건 뭐냐면 총 지금 9개의 위치가 있었죠. 9개의 위치였는데 그 내적을 이렇게 각각 위치별로 해봤더니 내적 값이 어디는 뭐 한 3, 어디는 뭐 마이너스 2, 어디는 뭐 한 마이너스 5, 어디는 뭐 한 1, 어디는 뭐 0.5, 뭐 어디는 한 1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3이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시밀러리티를 가진 거고요. 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5는 이거는 뭐 얼토당토하게 완전히 내가 찾는 거랑은 반대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애라서 저희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 9개 숫자를 싹 모아갖고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합니다. 소프트맥스. 지금 소프트맥스를 한다는 거는 뭔가 13에 해당하는 값에는 확률값이 되게 큰 값으로 부여가 되겠죠. 13은 뭐 85%. 마이너스 5는 얘는 완전히 반대되니까 얘는 뭐 한 1%도 안 되게 한 0.8%. 그 다음에 뭐 3은 조금 되니까 얘는 한 3%?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1이고, 각 모두가 이제 난제로인 값을 가지는 이제 9개의 위치에,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 값을 저희가 뽑아낸 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가중치로 삼아서 여기에 있는 엿가락 혹은 이 파이버들이 총 9개가 있는데 요 9개들에다가 요 해당 그 가중치들을 저희가 걸어서 합산을 시켜주면 이 9개들에 대한 내분점이 나오잖아요. 즉 내분점이라는 것은 9개의 벡터들의 가중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한 곳에는 더 가중치가 많이 걸리고 유관하지 않은 완전히 얼토당토한 게 많은 곳에는 그 벡터는 0.008이죠. 8%, 0.8%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지금 시간이 지났네요. 네, 거의 다 해서 몇 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뽑아서 그 가중치를 여기다가 적용을 9개의 그 백디멘셔널 벡터의 가중 평균을 내서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모듈이 그래서 인풋은 뭐냐? 여기와 얘가 생성해준 얘가 이제 찾고 싶은 어떤 백디멘셔널 템플릿 벡터 내부적으로는 얘를 만들고요. 이걸 저희가 어텐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어텐션 맵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어떤 이 위치별로 있었던 백디멘셔널 벡터의 9개들의 가중 평균을 내서 각각에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얘가 이 시점에서 보고 싶은 어떤 템플릿 벡터를 적용했을 때의 어텐션 맵과 얘를 적용했을 때의 어텐션 맵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매번 서로 다른 부분에 가중치가 걸린 채로 이런 어떤 어텐션 맵이 나오고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을 한 가중평균의 백디멘셔널 벡터의 가중평균의 백디멘셔널 벡터가 매 타임스텝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텐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텐션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되 인풋 아웃풋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지나서 좀 죄송한데요. 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요 버드를 생성했을 때 실제로 이제 모델이 본 이제 위치입니다. 그랬더니 네. 이거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 여기 딱 버드를 보더라. 그다음에 뭔가 워터 flying over the body of water 딱 워터를 보고 있더라. 뭐 이건 이 어텐션 맵을 이게 이미지에다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좀 하여튼 그래서 이 어텐션 모델은 여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쫙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텐션 맵이 훈련 시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어텐션 맵의 훈련은 어텐션 맵. 네. 동시에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다 그것도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어텐션은 지금 이 단어를 생성할 때 여기를 보고 있어야 돼, 여기를 봐야 돼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슈퍼바이즈를 하진 않고요. 얘가 내부적으로 이게 어디를 봐야 될지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약간은 좀 이게 좀 약간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예, 그렇지. 하나를 먼저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같이 동시에 그냥 한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난 수업
유튜브 건 오디오가 안 나오던데 그거. 아 원래 그게 그렇게 보면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뭔가 하여튼 뭐가 좀 뭔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었고 오디오가 좀 안 나오게 된 녹화된 게 아, 있는데 잘못 올렸나 봐. 예. 저 어텐션의 텍스트 모델 적용할 때는 그 어텐션 맵이 인풋 디멘전 전체가 함께 인풋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번역에서는 이게 어떤 모듈 안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he love to eat이라고 된다면 저게 이제 하나하나에서의 해당 그 워드별로의 그 어떤 유용 그러니까 그 피처 벡터들을 뽑고요. 유의미한 피처 벡터들을 뽑고 이것들을 이제 어텐션을 매번 다르게 걸어서 이제 단어들을 하나하나 생성할 때 그러니까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는을 할 때는 저 he를 쳐다보고요. 먹는 것을이라는 단어를 생성할 때는 저 eat을 쳐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바쁘신데 예, 아유, 아니요. 뭐 별로 해드린 것도 없고. 일단은 그 낼 때는 저랑 회사랑 그다음에 학교 이름 같이 내고 이제 교수님 마지막에 오늘 아마 또 나중에 지금 심사본이라서 저자는 그것만 이렇게 낼 때만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일단은 제출은 했습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그 처음에 그 여기 뭐야 페이스북에